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 정리를 하던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입은 그대로인데 잔액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자동이체 항목을 확인한 순간 박정순 씨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매달 50만 원씩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효도라고 믿었던 것들이 어쩌면 처음부터 계획된 착취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순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65세 어머니의 통장에서 사라진 돈.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박정순 씨는 혼자가 된 후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모은 돈과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작은 월세 2채를 마련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큰 욕심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정순 씨의 유일한 낙은 아들, 가족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손주 지호를 만날 때면 용돈을 쥐어주고 아들 부부와 외식을 할 때면 계산을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자식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기 싫었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가난과 고생을 아들만큼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고 지쳐 있었습니다. 사업이 또 어려워졌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번에는 큰 계약이 눈앞까지 왔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계약이 성사되고 그러면 바로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순 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들이 몇 번이나 사업에 실패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나경도 전화를 바꿔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손 안 벌릴게요.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나경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다음 날 정순 씨는 은행에서 300만 원을 인출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고맙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습니다. 나경도 정순 씨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들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자신의 돈이 줄어드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핸드폰을 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나경의 SNS 계정에 올라온 사진들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화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힘들다던 아들이, 계약금이 없어서 곤란하다던 아들이 제주도에 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빌린 돈으로 여행을 간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계약이 성사되어서 그 돈으로 간 것일까요? 정순 씨는 스스로에게 되묻고 또 되묻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명확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계약이 정말 잘 풀려서
가족들에게 보상해주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돌아왔습니다.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어머니. 그 말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돈 때문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순 씨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꼼꼼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을 정리해주는 동안 정순 씨는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입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잔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순 씨는 평소 큰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통장 잔액이 이렇게 빠르게 줄어드는 걸까요? 직원에게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 민수명의 계좌로 매달 50만 원씩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6개월째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합계 300만 원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걸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작년 9월에 본인 명의로 신청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순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9월, 그때 자신이 은행에 간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즈음에는 허리가 아파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자신의 명의로 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걸까요? 정순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순 씨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 나경이 집에 들렀습니다. 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경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순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경아, 혹시 내가 은행에서 자동이체 같은 거 신청한 적 있니? 나경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 아드님이 대신 은행 가서 등록 도와드렸잖아요. 생활비 자동이체로요. 어머니, 혼자 은행 가시는 거 힘드시다고 하셔서요. 정순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 나경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시어머니들 다 자식 도와주시잖아요. 저희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경의 말투에는 미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나경과 지호가 돌아간 후 정순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깜빡한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흐릿해진 걸까요?
정순 씨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정순 씨는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오랜 친구 미정과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미정은 정순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순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정순 씨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사실은 요즘 통장 관리가 이상해서 그래. 내가 신청한 기억이 없는데 자동이체가 되고 있더라고. 미정은 자세히 물었습니다. 어디로 이체되는데? 정순 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 계좌로. 미정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순아, 그건 효도가 아니야. 착취야. 내가 동의하지 않은 건데 어떻게 자동이체를 해? 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설마.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달라져.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어. 너 지금 위험해. 빨리 확인해봐. 정순 씨는 미정의 말을 들으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그렇게 대할 리 없다고, 며느리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손주 지호가 혼자 정순 씨 집에 놀러 왔습니다. 부모님이 싸우는 바람에 집에 있기 싫다고 했습니다. 정순 씨는 지호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저녁을 먹인 후 지호는 가방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정순 씨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요즘 화나 있으면 엄마가 돈 얘기해요. 할머니한테 더 달라고 하래요. 나는 그게 싫어요. 할머니, 힘들까봐. 정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주의 편지는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주도하고 아들이 따라간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가면서도 겉으로는 효도하는 척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작년 9월에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람이 정말 저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CCTV 기록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후 관리자를 불렀습니다. 관리자는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시 신청하신 분은 본인이 아니라 가족분이 대리로 오셨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셨고 위임장도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물었습니다. 누가 왔는지 알 수 있나요? 관리자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분으로 확인됩니다. 이나경 씨요. 정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위임장도 가짜였습니다. 자신은 위임장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도장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몰랐지만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나경 씨께서 어르신 명의로 대출 상담을
문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직 신청은 안 하셨지만요. 정순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은행을 나선 정순 씨는 그대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이런 배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빼앗기기 전에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정순 씨는 메모지에 해야 할 일들을 적었습니다. 모든 계좌 정리, 부동산 명예 보호, 법적 상담. 다음 날부터 정순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모든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새로운 통장을 만들고 기존 계좌는 최소 금액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담을 받았습니다. 월세 2채의 명의를 신탁회사에 이전했습니다. 자식이라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정순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밝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정순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려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라.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정순 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생각해봐. 그리고 나경한테 전해. 내 명의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정순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며느리 나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나경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정순 씨는 냉정했습니다. 나경 씨, 은행 CCTV 다 봤어요. 내 명의로 대출 알아본 것도 알아요. 더 이상 내 돈, 내 재산에 손대지 마세요. 나경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정순 씨는 말을 끊었습니다. 설명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순 씨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 부부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가 왔고 전화가 왔고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정순 씨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뻔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정순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추스렸습니다. 교회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정순 씨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업 완전히 망했어. 나경이도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엄마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늦게라도 알았으면 됐다. 하지만 다시는 내 이름으로 내 돈은 안 나간다. 그리고 나경이 한 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민수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지호는 볼 수 있을까? 정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호, 그 아이만큼은 순수했습니다. 할머니를 걱정해 주던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대답했습니다. 지호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 애는 잘못이 없으니까. 민수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주말 민수가 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지호만 내려주고 민수는 차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호는 정순 씨의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정순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요즘 많이 싸워요. 엄마가 아빠한테 할머니 나쁘다고 했는데 나는 할머니가 좋아요. 정순 씨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호야,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야.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줘. 지호는 정순 씨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내가 커서 할머니 지켜줄게. 돈도 많이 벌어서 할머니 행복하게 해줄게. 정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하지만 할머니는 지호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해가 지고 민수가 지호를 데리러 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미안해.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너도 내 인생 잘 살아. 민수는 차로 돌아갔고 정순 씨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 졸이던 날들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순 씨는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건강했고 지낼 집이 있었고 사랑하는 손주가 있었습니다. 친구 미정도 정순 씨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순아, 이제 얼굴이 밝아졌네. 정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정아, 내 말이 맞았어. 나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거야. 미정은 정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순 씨는 더 이상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더 이상 정순 씨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생긴 만큼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조금씩 혼자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정순 씨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호는 여전히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순 씨는 충분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시간. 그것이 정순 씨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호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정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를 나눴다고 해서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도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정순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무조건적인 헌신이 효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건강한 경계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도 가능하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과 아픔이 필요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해질녘 지호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혼자가 된 정순 씨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요즘 하루에 하나씩 감사한 일을 적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적을까 생각하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감사하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에 감사하다. 정순 씨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65세.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이 많고 경험할 것들이 많습니다. 정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창밖으로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회의 종소리였습니다. 정순 씨는 천천히 일어나 외투를 입었습니다. 저녁 예배에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미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나눌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정순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자식에 대한 미련도 이제는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만 바라보며 정순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착취는 결국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의 희생이 아니라 존중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박정순 씨는 그것을 뼈아프게 배웠고 이제는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65세 여성의 새로운 시작. 그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